네, 우리 학생들이 AI, 빅데이터 이런 개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미지의 대상이 아닌 굉장히 접근 가능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다라는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엔 학생들이 재미를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좋은 경험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흥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이 길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질문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거든요.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다 어떻게 보면 도구거든요. 중요한 거는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어디인가? 저는 좋은 질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많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팀별로 실습 과제로 주었고 또 팀들이 막힘없이 수행했던 것이 이 티처블 머신으로 이미지 분류를 하되 분야를 골라서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언제든 발굴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들을 오늘 배웠던 티처블 머신이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꼭 기억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사고를 할 때 좀 추상적인 사고를 하기보다는 좀 데이터 기반의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이제 몇 번 했었는데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 기후변화 위기가 왜 잘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받았던 교육에 의하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되니까 정책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의식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이런 좀 명확한 사고를 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데이터 기반의 사고 이런 걸 좀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정말 집중을 잘했고요. 제가 샌드위치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샌드위치 먹으면서도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생들 질문을 받아보고 되게 일단 깜짝 놀랐어요. 손이 보통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은 한두 개 올라가는데 막 질문 못 해가지고 손을 막 수십 명씩 드는 거 보고 사실 깜짝 놀랐고요. 학생들이 재밌어 하는구나. 궁금한 게 많구나. 제 예상보다도 훨씬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질문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기억이 남는데 그 질문들도 굉장히 핵심을 찌르고 또 저를 오히려 당황하게끔 할 수도 있는 그런 질문들도 있었어요. 그런 점을 보고 이 수업을 넘어서서 이런 발칙한 발상을 하는 친구들도 많구나라는 걸 느껴서 굉장히 학생들이 열정적인 수업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사실 학생들이 이제 되게 이해도가 높고 준비가 많이 돼 있어 놀란 것도 있는데 전 한 명 그러니까 이제 미래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이제 마케터가 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케팅적 사고를 되게 잘하면서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마케팅 전략이 응용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데이터를 꼭 배워야 되는 이런 학문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서 이걸 이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런 학생들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사실 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덜 참여한다든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근데 5명이서 팀을 꾸렸는데 정말 하나같이 다 열심히 누구는 이미지 찾고 누구는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 누구는 주제를 어떻게 하면 더 다양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렇게 각자 나눠서 또 모일 때는 모이고 나눠질 때 나눠지고 팀워크를 발휘하는 걸 보면서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팀적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라 그래서 AI라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이런 생각을 하는 어른들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자동화라는 큰 흐름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미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문에 들어갈 때 임금 이런 사람 들어가면 하인들이 서 있다가 문을 쓱 열어줬잖아요. 극소수의 왕과 왕비만 누리던 그런 자동문을 이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자동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손 안 대고 밀지 않아도 문이 저절로 열리는 이런 것처럼 AI도 이제 이 자동화의 다음 단계인데요. 우리가 지능화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좀 더 똑똑해지는 자동문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건 결국 미래 세대인 우리
이번 캠프에 참가자들이 해결을 할 문제고 또 저는 아주 슬기롭게 잘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을 때 멍하니 듣고 있으면 재미도 없고요.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뭔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더 알고 싶으면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요걸 모르겠는데? 아니면 요게 이렇게 됐는데 살짝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훨씬 능률도 오르고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신기술 일단 흥미를 갖되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간단하게 생각해 보는 거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꼭 이렇게 학문이나 꼭 해야 되는 전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서 하나의 도구로서 또 하나의 사고 방식으로서 이렇게 좀 이해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키워드를 마주하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코딩을 1000줄, 2000줄 해야 되는 건가? 또는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수식을 이해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제가 담당했던 부분을 포함해서 오늘 수업 내용들 중에서 복잡한 수식, 복잡한 프로그램 요하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 데이터라는 바다에 빠져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준비할 거는 복잡한 사고 능력이 아닌 본인의 의지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들어라 라는 얘기를 꼭